지난 2017년 11월 포항 일대에서 발생했던 지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시 학교 및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까지 건물이 붕괴되고 또한 균열이 일어났던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 아파트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하죠. 당시 지진의 충격으로 이 피사의 아파트처럼 4도 이상 기울고 벽과 기둥이 파괴가 돼서 붕괴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다행히 입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만약 지진의 강도가 세면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집안 액상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집안이 이제 가라앉고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뒤집혀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죠. 지진이 나면은 저렇게 위에서 이제 낙하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할 때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지진이 끝난 후에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특히 저쪽으로 보면은 입구 현관문이 틀어져 갖고 문이 이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피할 때 항상 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피 준비를 했다가 지진이 끝나면 그때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데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건물 앞보다 뒤쪽이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컵을 이용해 갖고 나도 이렇게 이제 굴러가고 있죠. 지금도 사실 붕괴 위험이 크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곳은 지진 피해에 따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거주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지진 당시에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소장님, 사실 지진이 닥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럼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실내에서 지진이 나면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가 아니라도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도 근처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바깥으로 대피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건물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그나마 가장 튼튼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내에서는 튼튼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화장실은 격자형이 단단한 구조로 좀 더 튼튼하게 돼 있고 또 물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주 기둥 근처나 승강기 주변, 계단도 빈 공간이 많고 또 구조가 복잡하여 건물이 붕괴가 되어도 삼각형 모양의 생존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듯이 돼서 핸들이 불안정하게 되고 또 차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핸들을 꼭 잡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길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럼 차가 터널이나 다리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고가도로 위라면 멈추지 말고 천천히 운행해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터널과 교량 중에는 오래돼서 낡고 또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이죠.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외부에는 떨어지는 건물 잔해나 유리 조각, 끊어진 전선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차 안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상황과 정보를 듣고 차를 듣고 대피할 때는 문을 잠그지 말고 피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그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버스나 전철을 타고 있을 때에는 전철이 갑작스레 멈추거나 탄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손잡이를 꽉 잡고 힘들다면 차례 바닥에 주저앉아야 합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지는 것보다는 충격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동이 멈췄을 때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면은 넘어지거나 낙하물로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다시 움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부쩍 지진으로 인해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생존 배낭이 뭔가요, 소장님? 생존 배낭은 한마디로 일상에서의 구명조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큰 재난에서는 정부나 119로부터 구조가 바로 되기 힘들고 또 대피소 내부에도 아무런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럴 때 2, 3일간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 것을 생존 배낭이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존 배낭 어떻게 꾸려야 할까요? 먼저 아무 배낭이나 준비를 하시고요. 딱 3가지만 챙겨서 넣으시면 됩니다. 첫째가 물과 식량, 둘째가 보온용품, 셋째가 생존용품입니다. 비상식량으로는 생수 2~3병과 초코바, 초코과자, 건빵, 통조림 등입니다. 라면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좋지가 않고요. 참치캔은 최대 7년간 보관할 수 있는 좋은 비상식량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야외에서는 춥고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보온할 수 있는 옷과 스웨터, 우비나 바람막이 자켓, 등산 자켓을 넣고 또 머리를 보온할 수 있는 모자나 비니, 마스크도 준비합니다. 세 번째가 생존용품들과 비상시 야외에서 요긴한 것들인데요. 손전등, 라이터, 멀티툴, 나침반, 호루라기, 구급약, 라디오와 생활무전기입니다. 생활무전기는 재난 상황에서 가족간 통화가 안 될 때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배낭은 가족 수에 맞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작게나마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를 천천히 길가로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72시간 생존 배낭에는 딱 3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비상식량과 식수, 그리고 체온 유지용품, 손전등, 구급약과 같은 생존용품들입니다. 생존 배낭을 준비할 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생존 배낭은 최대한 가볍고 작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